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의 박찬계 부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키우지도 않는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입니다. 제가 오늘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도 아닌 상속 결석 사연이 상속 결격자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 후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물건, 채권, 그 밖의 권리뿐만 아니라 빚과 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경우와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법 천조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생략하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태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됩니다. 즉 태아는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에 출생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상속인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형제, 즉 이성 동거구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낳은 사람과 어머니가 재혼한 후 낳은 사람 간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사망했고 그 사람에게 배우자 그리고 자녀나 손자가 없고 게다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을 때 아버지가 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도 같은 형제 자매나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제 자매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상속 순위나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남녀간 또는 아버지 계통과 어머니 계통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임기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모소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모소자가 무엇일까요?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들 사이에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하는데요. 이때 결혼한 아내와 다른 여자가 낳은 자녀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나 남편, 이혼한 아내나 남편도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는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와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단순히 양자와 친양자라는 용어 차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낳아준 부모가 자녀를 양자로 보내면 양부모 가족으로 들어가더라도 낳아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자로 간 자녀의 낳아준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낳아준 부모가 자녀를 친양자로 보내면 그때부터는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가 결혼 중에 낳은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낳아준 부모와는 부모 자식간이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낳아준 부모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친양자로 간 자녀가 사망하면 낳아준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상속 결격자라고 하는데요. 상속 결격자는 상속 순위에는 들어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이유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민법에 5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장황하지만 다 늘어보아 보겠습니다. 첫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이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입니다. 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뿐만 아니라 살인 후 예비 음모 또는 자살교사나 방조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낙태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입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치사이므로 상속 후 선순위자나 같은 순위자를 상해치사하더라도 상속 결격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다치게만 했을 뿐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으면 상속 결격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존속상해죄나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까지는 아니나 존속을 폭행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했던 유언을 철회하지 못하게 한 경우. 넷째,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하는 경우. 다섯째, 피상속인이 상속과 관련하여 작성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유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 결격자가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재산을 상속일 분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다 했어도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 결격자가 상속을 받을 자격을 잃는다면 그 사람의 자손이나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결격자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순위에 속하나 가해를 한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가해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해자가 용서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상속 결격자에서 상속인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일상에 흔히 있는 일도 아닌 상속 결격 사연이 상속 결격자니를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나 상속 결격자에 대한 사항에 부적한 점이 발견되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전남편 즉 미성년자의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그 어머니는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여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이 경우에도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사실상 상속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자녀가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혼 후 양육비는커녕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단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달라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빨리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